가족들의 치매 극복을 위한 로드맵 방송, 수많은 고민들 함께 나눠요. 가로수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자 이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치매가 더는 어렵지 않고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알려드리는 가이드 최경자입니다. 네, 가이드님 잘 지내셨죠? 달력 보니까 치매 극복의 날이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이 치매 극복의 날 과연 정확하게 뭘 하는 날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치매 극복의 날은 매년 9월 21일이에요. 국가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에요. 2011년도에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어 매년 9월 21일에는 치매 극복의 날 기념 행사가 전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이 법정 기념일이었네요. 근데 왜 9월 21일입니까? 네, 치매 극복의 날을 9월 21일로 정한 이유는 이날이 바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에요. 1995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와 ADI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 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날이에요.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에서 유래된 거군요. 근데 예전에 보면 치매 극복의 날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연극 공연도 하고 실버 합창 대회 또 명사 특강 등 해서 나름 치매 극복 의미가 담긴 다채로운 행사가 열려서 풍성한 볼거리가 있었거든요. 이게 올해도 열립니까? 네, 정전에는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참 풍성하게 개최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념식 행사를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국적으로 그 규모가 거의 줄어들었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지역도 있어요. 대구 지역에서는 치매 극복 주간을 기념해서 어린이 그림 공모전 수상작을 유튜브에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어린이 그림 공모전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고. 대구 지역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와 또 치매 어르신에 대한 따뜻한 배려, 또 치매 극복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화지에 잘 담아서 그림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대구광역치매센터 계정에 들어가셔서 그림 공모전 온라인 전시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많이들 봐주십시오. 네, 오늘은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하는 특집 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치매 가족분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30여 년을 서로 사랑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60세 젊은 나이에 남편분이 알츠하이머병 치매 진단을 받게 됐고 6년여의 투병 끝에 그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가족분이십니다. 배윤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배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선생님. 선생님이 쓰신 3살 배기 남편 그래도 사랑해 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3살 박이 남편 그래도 사랑해는 치매 남편과 함께한 저의 6년의 기록인데요. 2018년도에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고 힘들게 지내던 중에 우연히 공무원 연금지에 연금수필 문학상 공모를 보고 제가 남편의 실종 사건을 3살 박이 남편의 가출이라는 제목으로 응모한 것이 은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서울에 있는 연금공단에서 시상식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수상 소감을 남편 간병기를 책으로 출간하겠다고 한 말이 시가 되어가지고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빈자리도 메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기도 하고 해서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때 저의 이제 언사님이신 전 경북대학교 총장님과 다른 지인들이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추천서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떠난 후에 8개월 만에 이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책이 저희 집으로 박스째 도착했는데 제가 그 책 박스를 보고 진짜 많이 울었어요. 네. 치매 정보를 전달하는 책들은 많이 있지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처럼 가족분이 본인 체험담을 직접 쓰신 책은 드물어요. 어떠한 이유가 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럼요. 하지만 글로 적다 보면 감정이 정리가 된다고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 때 글로 표현하라고 하는데요. 은사님과 지인분들이 우리 배 선생님의 슬픔을 긍정적이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글이 아마도 치매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전문가 작가도 아니고 또 뭐 가공하고 윤색한 글도 아닌데요. 그저 치매 남편과 울고 웃고 행복했고 또 소소한 그 일상을 그 말하고 싶었어요. 그게 아마 진솔함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가족 간의 사랑이란 게 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 남편분하고는 동창이셨죠? 네, 초등학교 동기 동창이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얼굴도 잘 몰랐죠. 한 반에 80명씩이나 되고 한 학년이 20학급이나 된 그런 학교였거든요. 요즘 세대는 상상도 못할 네, 정도죠. 상상도 한 반에 못하죠. 80명이면. 네. 네.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했어요. 대구 신암 초등학교가.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이제 처음 그 남편을 만나서 인사를 했고요. 만나지 않다가 이제 이후에 제가 대구에 있는 여고에서 교사를 할 때 그리고 남편은 아마 그때 제대를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우연히 시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새로 연애를 시작했거든요. 야, 이 드라마인데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시댁은 굉장히 엄격하고 가부장적인 집안이었고 근데 저는 사실 맏며느리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그 집안은 맏며느리가 되었어요. 아, 책에 자세한 언급은 없었지만 맏며느리로 시집살이가 심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건데 시어머니가 제 나이가 많다고 뭐 반대한다고 그러면서 남편이 우리 어머님이 자주 다니시는 이제 철학관에 가서 제 나이를 한 살 속이고 용띠를 뱀띠라고 그러고 생일도 이제 바꿔가지고 궁합이 좋은 날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결혼했거든요. 요즘 한 번씩 이야기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과부 되려고 그때 생일까지 바꿔가지고 결혼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시어머니가 이렇게 좀 힘들게 했지만은 남편이 저를 많이 배려해 줬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교사가 결혼하면은 뭐 자리를 치운다든지 은근히 사표를 쓰게 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한 학교는 결혼하고도 눈치 보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힘들다고 그만두고 하던 공부나 해라고 응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한 번씩 싸울 때 아, 이 여자가 공부시켜줬디만 남편한테 대들기나 하고 그러면서 한 번씩 공부시키는 것을 굉장히 어서대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 IMF 때 회사가 부도가 나고 도피 생활을 15년을 했어요. 가족과 떨어져서요. 아마도 남편은 장남으로서 가족에게 다하지 못한 책임감과 또 자존심이 강하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것 같고요. 늘 저한테 재기하겠다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왔는 것도 스트레스 받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젊은 나이에 남편이 치매에 걸리게 되지 않았나 저대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분의 치매를 언제쯤 인식하게 되신 거예요? 남편이 이제 자동차 사고를 좀 자주 내더라고요. 물론 이제 접촉 사고고 가벼운 사고지만 그리고 대처도 잘 하지 못하고 또 휴대폰을 뭐 문자를 보지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또 대학 동기들하고 약속을 해놔놓고 음흠. 장소를 못 찾아가지고 뭐 헤매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잘하던 전자제품을 리모컨 사용을 할 줄 못한다든지 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잘 못한다든지 하여튼 평소 하던 일에서 자꾸만 실수가 잦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원래 뭐 경상도 사람들이 말이 좀 적은 편인데 남자분들이 말수도 적어지고 또 행동도 소극적으로 바뀌었지만은 저는 뭐 남편이 그래도 옛날부터 워낙 집안일에 관심도 없고 또 어린 시절에는 뭐 집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른 가족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전에 몇 가지 징후가 있었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친 것을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요. 특히 우리 배 선생님의 경우는 남편분이 60대 초반으로 젊은 나이여서 아마도 치매라고는 상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상상도 못 했지요. 그런데 이제 왜 여자들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금 느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는 연말이니까 우리 둘이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 그래, 뭐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제가 아는 병원으로 이제 모시고 가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정상적인 뇌에 비해 가지고 뇌의 크기가 확연히 줄었더라고요. 호두가 이렇게 줄어들듯이. 그러자 이제 의사 선생님 그 사진을 보시고 또 몇 가지 검사를 하시더니만 아무래도 남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의심된다고 그때부터 이제 약을 처방을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그나마 빨리 발견되어서 다행이라고 네. 저에게 위로를 해주셨던 게 생각나요.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죠. 네. 처음에는 남편이 치매라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냥 뭐 드라마에서만 봤지 이게 내 앞에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남편이 안 그래도 부도 나가지고 그렇게 힘든 날을 제가 보냈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또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정말 깜깜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작 남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나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정말 기가 찰노릇이고 그때 속으로 정말 얼마나 오르는지 몰라요. 저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울수록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진일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분들도 보았어요. 또 타인이 속을 썩이거나 제대로 부양 못해서 그렇다고 원망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은 치매에 걸려도 다른 치매 어르신과는 다르다면서 또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이 모든 반응은 가족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싫은 마음의 표현이지 않을까요? 치매 어르신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치매 어르신과 함께 지내는 거를 마치 그 폭탄을 집으로 들이는 것처럼 지나치게 부담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치료를 방해하는 가족이요. 같이 사는 가족은 이상한 점을 종종 느끼는 데 비해 떨어져서 사는 가족이 설마 그럴까 의심하면서 배우자나 같이 사는 자식들이 뭔가 잘못해서 우울증이 온 거라고 확신하며 병원 가는 것을 만류하는 거예요. 결국 치료가 지연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같이 사는 가족들은 더 답답한 거예요. 지켜보지도 않으면서, 그죠? 여튼 치매 진단을 받기 이전에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치매에 대한 혐오적인 사고방식 또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 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가족이라면 누구나 가족교실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해서 교육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있거든요. 저도 공감해요. 그런데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가족 교실이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다행히도 정년 퇴직을 한 해 앞두고 남편이 진단을 받아서 온 힘을 다해서 남편을 보살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재직 중에 학생들과 라오스로 봉사활동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퇴직 후에 코이카에 신청해서 이제 라오스에서 한 2년간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시집에서 한번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요. 그게 제일 큰 거 아닌가 이유?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어 교육 전문가 과정을 6개월 동안 수료를 하고 이제 막내 시누이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2년 동안 갔다 올 테니까 오빠하고 엄마하고 좀 책임져 줄래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막상 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나니까 좀 망설여지기도 하는데다가 두 아들들이 엄마가 안 가면은 좋겠다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제 꿈을 잠시 접고 뭐 오직 남편을 위해서 치매 관련 교육을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경북대학교에 있는 방역치매센터에서 치매교육도 이수를 했고 네. 한 2개월 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따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어요. 그동안 그 시부모님 봉양 또 자식 뒷바라지 직장 생활로 누구보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치매 진단에도 절망보다는 뭐랄까 또 다른 희망을 생각하면서 더 큰 용기를 내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설마 뭐 드라마에서 맨처럼 뭐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남편의 치매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좋다는 거는 뭐든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 진료를 정기적으로 받으면서 약을 꼭꼭 복용을 시키고 또 집에서 색칠 공부 노트를 사서 같이 색칠 공부도 하고 식구들 이름 써기도 하고 또 화투 맞추기 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했는데 누가 또 동물을 키우면은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강아지를 한 마리 분양받았거든요. 남편이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동물을 별로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뭐 고양이 키우고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반대하셨는데 이번에도 반대하셨지만 이제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냥 승낙을 하셔서 키웠는데 남편이 이 강아지를 볼 때마다 자꾸만 밥을 주다가 보니까 우리 남편만 얼렁거리면은 걔가 자꾸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걔가 자꾸 짖는 거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또 강아지 모욕 청소는 제가 퇴근해가지고 어쨌든 제 몫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도 들고 해서 결국은 강아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내야만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마음처럼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어요. 다른 가족분들도 좋다는 거 두루 해봤는데도 계속 나빠져서 힘이 빠지고 괴로웠다고 토로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기가 얇아지더라고요, 어느새. 그래서 사실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물론 열심히 다니진 않았지만 비싼 돈을 지불해서 굿땅에 가서 아이고. 조상 굿도 해보고요. 네네. 또 친구 따라 교회도 다녀보고요. 또 남편과 803 갓바에 올라가서 같이 108배도 드리고 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남편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제 바람과는 반대로 남편의 병세는 자꾸만 나쁘게 빠르게 진행이 되었지요. 그 얼마나 절박하셨을까요? 마음이.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남편을 돌보면서도 함께 했던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전에 TV에 보니까 그 가수 중에 김태원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자기 부모들이 지금 치매인데
둘이가 신혼처럼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몇 년간은 신혼처럼 살았어요. 저는 사실 시집살이 하느라고 신혼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치매가 걸리고 난 뒤에 뭐든지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싸울 일도 없고 현관만 나서면은 항상 손을 잡고 다녔거든요. 누가 보면은 우리가 진짜 금슬 좋은 부분줄로만 알았을 겁니다. 치매 환자라고 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불행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가족은 남편이 치매에 걸리면서 오히려 가족 사이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우애가 더 돈독해졌어요. 저희가 배은주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치매 환자와 가족, 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케어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그런가요? 조금 전에 사회자님과 가이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로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겁을 먼저 먹고 숨기려고 해요. 우리 사회가 치매라는 병 자체에 대해 가지고 별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옛날부터 뭐 노망했다 그러고. 그랬죠. 그래서 뭐 암이 걸려도 이렇게 숨기는 집이 많은데 치매는 더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주변에. 아니, 병 걸리는 게 그게 무슨 죄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주위에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대학교 동기회 갈 때마다 제가 모시고 가서 태워주고 또 같이 앉아 있다가 밥이 나오면 밥도 옆에서 또 케어해주고 밥 먹을 때. 그래서 한 1년을 남편 동기회를 제가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또 매일 1시간씩 손을 잡고 산책하고 또 전보다 더 자주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놀러도 가고 또 친구들이 정말 너무 고마웠는데요. 여행을 진짜 많이 갔어요. 1년에 한 번씩 가던 걸 제가 남편이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1년에 한 2번, 3번 가자 그래서 정말 해운대로, 서울로, 충북, 괴산으로, 곤지암으로, 포항으로 진짜 놀러 많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도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화장실도 데려가줘야 되고 참 고마운 분들이네요. 예, 같이 불편하게 자야 되고 하는데도 그러게요. 아무도 싫어하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남편은 사실 어디를 다녀왔는지 기억을 못 하거든요. 어제 갔다 안 하놓고도 오늘 어디 갔다 왔나 물으면 몰라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행복해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친구들이 오히려 우리는 정말 친구 때문에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친구들을 잊지 못하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 한순간 한순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또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의 가치를 우리 여기 계시는 배은주 선생님 또 그 주위 분들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족인데도 때로는 같은 마음이 아니라서 오히려 실망이 크고 또 서로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더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헤아려 준다고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 가족 자조 모임이 있는 거고요. 맞아요. 치매가 이런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마다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듯이 한 가족이라 해도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역할에 따라서 느끼는 심정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주의해야 할 점은 마음을 숨기는 분들이 계세요. 자조 모임에서 뵌 분인데요. 연세가 많은 남자 어르신이 배우자가 치매였어요. 근데 이분이 자조 모임에 나오셔서 환자를 일찍 요양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모두에게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요하듯 말씀하셔서 다른 의견을 가진 가족분들이 불편하다고 토로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 요즘은 TV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좀 고급 또 잘 돼 있는 그런 요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과는 좀 그 요양원에 대한 이미지가 좀 달라져서 그렇지 않았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치매 어르신의 간병이 부담되고 또 자식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싫은 마음을 포장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이 드신 부부는 배우자를 케어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그나마 이제 젊었을 때 남편을 이렇게 케어하다가 보니까 잘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저라도 나이가 많이 들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두 분 의견에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은 다른 가족들의 관심이 부족해서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예전에 우리 가로수에서 치매 어르신의 행동에도 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치매 가족의 마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해한다는 게 어렵네요, 많이. 앞서 제 경우는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하지만 그 과정이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의 병이 진행이 되고 제 어깨에 놓인 짐을 나눠지자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막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갔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모처럼 만난 자리인데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하다가 또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해서 그 막내 신우한테 제가 편지로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제 짐을 좀 나눠지자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때 그 어떤 내용인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제가 편지는 잘 썼는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고모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정말 죽고 싶다. 오빠가 이번에 4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빠지고 있다. 그동안 내가 어머님을 35년 동안 모시고 살았으니 이제 내 짐을 좀 나누어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점점 나빠지는 오빠를 나도 힘껏 돌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다른 형제들이 어머님을 좀 살펴줬으면 좋겠다라고 썼어요. 맏며느리인 배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조심스러울 수 있는 내용이었겠어요. 하지만 초록이 치매라서 일찍 진행되는 남편분을 돌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다 짊어질 수는 없거든요. 네, 편지를 받은 막내 시누이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상의 끝에 어머니를 이제 둘째 시동생 댁에 모시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어머님은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드셨기 때문에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제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싶었던 제 진심을 이해해준 가족들이 또 너무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는 온전히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결혼하고 시부모님과 처음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남편과의 신혼이 시작된 거죠. 아마 주변에 이 방송 듣는 분들 그런 가정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배 선생님처럼 좀 가족들에게 용기 내서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남편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만들고 싶어도 그 상황 자체가 또 이런 상황을 못 만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다들 이런 상황들 좀 들으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 또 어찌해야 될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우리 배 선생님 얘기 듣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도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으시는 우리 배 선생님 이야기 듣고 있자니까 오늘 방송 다 끝날 시간인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네, 그러게요. 하다 보니 아직 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예쁜 치매로 지냈던 소소한 그리고 또 소중한 일상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요. 또 그 후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공격성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웠던 8개월간의 요양원 생활과 폐렴으로 입원했던 마지막 한 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우리 배 선생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거나 혹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을 갖도록 좋은 경험을 많이 나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
어떤 교수님들의 의견보다 더 소중한 자료가 아닐까 싶어요. 경험제 이야기니까 빨리 다음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도록 하고요. 오늘 첫 출연이라 많이 떨리셨을 텐데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배은주 선생님 그리고 우리 최경자 가이드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잘 들으셨죠? 배윤주 선생님 이야기가 공감되는 부분 많으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치매센터로 메일 주시면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또 더욱 알찬 정보로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꾹, 좋아요 꾹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 가로수에서 만나요.